푸른 바다, 금빛 모래, 초록 야자수, 신선한 과일. 이곳은 낙원 같아요. 드디어 루크가 휴가를 가서 다행이에요. 일광욕을 하고 칵테일을 마시며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정말 완벽한 날이에요. 어쩌면 너무 완벽한 건지도 루크의 미소가 사라져요.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루크가 꿈을 꾸고 있다는 2개의 징후가 있어요. 그 징후들이 뭐죠? 첫 번째는 하늘에 태양이 2개 있다는 겁니다. 2번째 징후는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크는 겁을 먹었어요. 자신이 자고 있단 걸 깨달았죠. 바로 이때 거대한 크라켄이 바다 밖으로 나와요. 그게 루크를 향해 거대한 촉수를 뻗고 사이렌처럼 비명을 질러요. 루크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꿈이고 크라켄은 루크가 깨는 걸 도울 수 있어요. 괴물이 그를 잡고 눈을 떠보니 자신이 연구실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는 며칠 전에 잡혀왔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지껏 그에게 이상한 실험을 해왔어요. 그가 들은 건 크라켄이 아니라 진짜 사이렌 소리였어요. 빨간 불빛이 반짝이며 연구실을 밝혀요. 방이 엉망이에요. 바닥에 물건이 널려있고 탁자가 뒤집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벽에 있는 몇몇 과학자들의 사진 빼고는요. 이 서류들과 쓰레기 중에 문 열쇠가 있을 거예요. 빨리! 루크가 그걸 찾고 탈출하는 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쇠는 숨겨졌는데 여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문이 안 잠겨 있어요. 봤죠? 루크가 연구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어떤 걸 챙겨가야 할까요? 방을 둘러보세요. 아이템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루크는 신발을 선택해야 해요. 밖에서 유용할 거예요. 루크는 부츠를 신고 연구실에서 나와요. 긴 복도에 서 있어요. 앞에 경비원 몇 명이 보여요. 그들이 루크를 뒤쫓기 시작해요. 루크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요. 앞에 3갈래 길이 있어요. 한 복도는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2번째 복도는 바닥이 없는 어두운 심연이에요. 3번째 복도는 너무 뜨거워서 벽이 빨갛게 빛나고 있어요. 루크는 어디를 골라야 할까요? 틈이 있는 2번째 복도요. 심연에서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있는지 보이나요? 그건 유리 바닥이 덮여 있다는 뜻이니까 루크는 그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루크가 2번째 복도를 달려가다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경비원 몇 명이 거기 서 있는데 다들 그를 쳐다보고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경비원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왜죠? 움직임이 없는데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이거나 어떠한 이유로 움직일 수 없는 진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루크는 방을 나와 이제 다시 긴 복도에 있어요. 문이 뒤에서 닫혀요. 복도에서 경비원들이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루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루크를 도와주세요. 세탁바구니 보여요? 거기 흰색 코트가 있어요. 루크는 의사처럼 입고 경비원들 앞을 지나가면 돼요. 루크는 많은 문들 중 하나에 들어가 실험을 위한 큰 방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여기가 실험 대상자들을 보관하는 곳이군요.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여러 개의 잠긴 감옥이 있어요. 그들은 루크에게 풀어달라고 부탁해요. 안타깝게도 오직 한 명만 풀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굴요? 저 감옥에 늑대 인간이 갇혀 있어요. 다른 방엔 전기 인간이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소녀가 3번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일 멀리 있는 우리에 상어 입을 가진 남자가 있어요.
루크는 여자를 구해야 해요. 봐요, 다른 죄수들은 다 무서운 괴물들이에요. 함정을 기대했나요? 가끔은 가장 간단한 게 정답일 때가 있어요. 루크가 간방을 열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시예요. 하지만 그녀는 루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루크를 믿지 않거든요. 왜죠? 루크가 실험실 가운을 입고 있거든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이 옷을 입었다고 제시에게 설명해요. 자신도 제시만큼이나 죄수 취급을 당했다고 하죠. 제시는 마침내 그를 믿어요. 둘이서 실험실에서 탈출하지만 경비원과 과학자들이 그들을 발견해요. 우리의 영웅들이 함정에 빠졌어요. 그들 앞에 방이 3개 있어요. 첫 번째에는 전류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두 번째 방에는 사나운 사자 3마리가 있어요. 세 번째에는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어요. 루크와 제시는 어떻게 도망쳐야 할까요? 이 방들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복도 위에는 열려있는 환풍구가 있어요. 서로를 도와 그곳으로 들어가요. 몇 분 동안 통풍구를 기어다녀요. 마침내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두 생물의 머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어 있어요. 하나는 늑대 인간이고 하나는 좀비예요. 제시와 루크는 둘 중 하나만 구할 수 있어요. 이들 중 누가 도움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둘은 늑대 인간을 구해요. 어차피 좀비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머리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죠. 늑대 인간은 루크와 제시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동안 도망가요. 실험실은 지하 깊은 곳에 있어서 40층 이상을 올라가요. 문이 열리고 오래된 오두막 안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죠. 우리의 영웅들은 밖으로 나가서 겨울 숲을 보게 돼요. 제시와 루크는 최대한 빨리 앞으로 뛰어가요. 개들이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요. 과학자들이 쫓아와요. 갈림길에 섰어요. 첫 번째 길은 호수로 이어져요. 두 번째 길의 시작에는 늑대 조심이란 표지판이 있어요. 세 번째 길은 높은 절벽으로 이어져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호수는 얼었어요. 루크와 제시는 호수를 가로질러 뛰어가 빈터에 도착해요. 거기에 두 남자가 서 있네요. 둘 다 정상인 듯해요. 그들은 루크와 제시에게 같이 가도 되는지 물어봐요. 루크는 둘 중 한 명이 신분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둘 중 누군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눈 위의 발자국에 주목해보면 이 남자가 어떻게 여기 나타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남자 근처에는 발자국이 없어요. 여긴 어떻게 왔죠? 수상하네요. 제시와 루크는 첫 번째 남자를 데리고 가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의 이름은 맥스예요. 자기도 연구실에서 탈출했다고 해요. 그는 근처에 도로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들은 그걸 찾기로 하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숲속을 배회해요. 아무도 더 이상 이들을 쫓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춥고 배고파요. 얼마 후 몸을 녹일 수 있는 작은 집을 보게 돼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어요. 열쇠는 어디 있죠? 숲 옆에 있는 허수아비 보이죠? 열쇠는 그 손에 있어요. 이들은 문을 열고 옷을 찾아요. 쉬고 먹고 나니 조금 따뜻해졌어요. 곧 출발할 준비가 되었어요. 뒷뜰에 오래된 차가 있어요. 심지어 탱크에 휘발유도 있어요. 하지만 루크가 마당에서 차를 몰고 나왔을 때 차가 못 위를 지나가요.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이제 또 걸어야 해요. 점점 어둡고 추워지고 있어요. 따뜻한 옷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얼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웅들은 어떻게 온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눈 밑에는 오래된 마른 잎, 이끼, 그리고 풀이 있어요.
루크, 제시, 그리고 맥스가 이 모든 걸 옷 안에 넣어요. 네, 이게 티셔츠와 스웨터를 더럽히겠지만 추위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드디어 숲의 가장자리 근처에 도달해요.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비치는 길이 보여요. 이제 차를 잡기만 하면 돼요. 맥스, 루크, 제시는 고속도로를 따라 걷다가 마침내 헤드라이트를 발견해요. 루크가 팔을 들어올려 차를 세워요. 작은 픽업 트럭이 속도를 줄여요.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요. 제시는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빠르게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운전자는 그들에게 차에 타라고 했지만 루크는 타기 싫어해요. 그는 이 남자가 분명 나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루크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루크가 연구실에서 깨어났을 때 벽에 걸린 과학자들 사진에 주목했었어요. 이 운전자는 그중 한 명이에요. 이들은 숲으로 도망가다가 늑대떼를 발견했어요. 배고픈 동물들이 우리의 영웅을 에워쌌어요. 늑대 중 한 마리가 공격하려고 했는데 큰 울부짖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갔어요. 덤불 속에서 털로 뒤덮인 괴물이 나와요. 맥스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제시와 루크는 침착해 보였어요. 왜죠? 이 늑대인간은 우리의 영웅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구해준 늑대인간이거든요. 그들은 이 괴물을 따라가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네요. 이곳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마을이에요. 늑대인간, 조류인간, 인어, 그리고 나무인간 같은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원래는 사람이었지만 과학자들이 그들의 DNA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이 생명체들이 복수를 위해 실험실을 파괴할 거예요. 루크, 제시, 맥스가 쉬는 동안 여러분은 점수를 확인하고 이 모험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했는지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해요. 0에서 3점. 여러분의 말을 들었다면 루크는 연구실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까다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아직 여러분에겐 어렵네요. 너무 긴장했나 봐요. 아니면 집중력을 길러야 할 것 같네요. 4에서 7점. 그 사람들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꽤 잘 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팀장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네요. 조금만 더 연습하면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8에서 11점. 거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0에서 15점. 진짜 영웅이네요. 어떠한 어려움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요. 집중력을 잃지 마세요. 루크와 친구들의 다음 모험에 도움이 될 거예요. 16에서 17점. 여러분은 최고 중에 최고예요. 문제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죠.